안녕하세요. GB테크 박희용 연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G3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개발 환경을 실습을 하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발 환경으로는 가상 머신으로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였고 개발용 운영체제는 우분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확장 설치, 공유 설정 등을 실습을 통하여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리눅스 사용이 익숙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리눅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명령어 사용법과 리눅스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디터인 vim 사용법을 실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팅 과정 자체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세미나에서 제외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몇 차례 강의를 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포팅을 배우겠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리눅스 명령어와 vim 사용법 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전체적인 순서 중에 리눅스 기초 다지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히 살펴볼 내용은 리눅스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폴더, 리눅스에서는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명령어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윈도우에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얘기하듯이 리눅스 상에서 제일 상위 디렉토리를 슬래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부분을 루트 디렉토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이 루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루트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본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bin이라든지 이 밑에 sbin이라든지 빈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빈자는 바이너리라는 의미입니다. 실행 파일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바이스 폴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장치 드라이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하드디스크나 CD롬 드라이버 이런 거 이제 그런 부분을 블락 디바이스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각종 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다 디바이스 형태로 파일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디바이스 디렉토리고 그 다음에 etc 폴더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각종 환경 설정하는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리눅스 부팅할 때 관련된 뭐 리로.컴퍼니 또는 뭐 grub 그래서 그로버.컴퍼니 하는 이런 각종 환경 설정 파일들 그런 부분들이 etc 폴더 밑에 들어있고 그리고 홈 폴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용자 계정들 우리가 edu01이라는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 계정도 홈 폴더 밑에 edu01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얘입니다. 그래서 홈 폴더 밑에 edu01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 폴더 밑에 edu01이라는 사용자 사용하는 각종 환경 설정 파일이라든지 그 외에 자기가 만들어놓는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파일들 각종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폴더 그 다음에 MNT라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공유 MNT 밑에 셔드라고 그래서 공유를 잡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CD롬이나 프라이빗 장치라든지 이런 각종 장치들이 MNT 폴더 밑에 일반적으로 마운트가 돼가지고 그래서 마운트 되고 나면은 MNT 폴더 밑에서 이렇게 찾으면은 관련된 그 파일들이 뭐 열리거나 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사이즈는 좀 큰 내용들 그런 부분들 주로 이제 여기 OP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넣고 그리고 그 홈 폴더는 일반 사용자 계정 홈 디렉토리지만은 루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시스템 관리자 루트 자체가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루트는 루트라는 디렉토리고 여기 루트라고 얘기하는 이 관리자도 루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밑에 루트 이 폴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쓰는 그런 명령어들도 있지만은 시스템 관리자만이 쓰는 그런 명령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sbin 밑에 있습니다. s가 슈퍼 유저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파일 저장하는 폴더, 템프 저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usr 폴더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추가로 패키지 설치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폴더 그 다음에 var라는 폴더는 리눅스를 통해서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각종 로그를 남길 때 우리가 그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var이라는 이 폴더 밑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usr 밑에 bin이라는 폴더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설치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명령어들 아니면 usr 밑에 sbin들
역시 설치할 때 주로 관리자가 사용하는 명령어들. 그리고 시스템 로고 관련된 그 로고 들어가 있는 아까 여기 var 밑에 로고, 이 폴더 밑에 로고 파일들이 저장되고, 우리가 메일이 들어오면은 var 밑에 스풀 밑에 메일이라는 이 폴더 밑에 주로 메일 관련된 내용들이 저장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디렉터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리눅스 명령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명령어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 온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파랗게 색깔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이 정도는 대부분 알아야 될 내용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도움말 관련된 거.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명령어를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이런 도움 맨 페이지라든지 인포 이런 명령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명령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런 파일이라든지 디렉터리 뭐 이런 걸 열고 닫고 만들고 하는 이런 거 관련된 거, 그다음에 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 우리가 이제 워드를 열어서 내용을 보듯이 그 윈도우상에서, 또는 윈도우상에서 뭐 PDF 파일도 열고 뭐 여러 가지 열죠. 그렇게 하듯이 그 리눅스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 관련된 명령어들, 그리고 우리가 edu01이라는 사용자를 만드는 적이 있는데, 그런 사용자를 추가시키고 제거하고 또는 뭐 암호 바꿔주고 뭐 그런 관련된 각종 명령어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 컴파일 관련해서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주로 타르 명령을 이제 뭐 많이 써볼 텐데, 그래서 압축하고 압축 푸는 이런 명령어들, 프로그램 설치할 때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레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그래서 RPM이라는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마운트 이런 걸 해봤지만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설치 관련된 뭐 YUM이라고 되어 있는 것 또는 apt-ge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뭐 다는 못 해보고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로 로그인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이 루트입니다. 암호는 edu01로 줬기 때문에 자, edu01로 하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창을 조절해 보면은 창이 자,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자, 이렇게 할 때 안쪽 부분이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게시트 확장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창을 크게 늘려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깥 부분이 버추얼박스인데, 이렇게 버추얼박스에 이런 명령을 직접 그 윈도우 형태처럼 이렇게 작업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리눅스 같으면은 여기 프로그램 또는 위치 시스템, 뭐 예를 들면 시스템 밑에 관리 이런 데 들어와서 다시 뭐 네트워크 관련된 거라든지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눅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은 부분을 이게 터미널 창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터미널 창을 자,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이 적으면은 그 Shift 대문자, Shift하고 컨트롤 키하고 플러스 키를 이렇게 누르면은 창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하고 작업하실 수도 있고, 창이 여러 개 필요하시면은 더블 클릭하면은 또 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열어놓고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 밑으로 내려놓고, 자, 처음에 맨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페이지는 도움을 보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 설정 이런 거 하면서 ls 이런 명령을 쳐봤는데, 그러면 ls가 뭔지 이렇게 알고 싶으면은, 근데 ls라는 명령은 알겠는데 l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맨 이렇게 하시고 ls 이렇게 하시면은 ls를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명령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s라는 말 자체는 리스트라는 말입니다. ls. 그래서 디렉터리 내용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s하고 -a 또는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창을 두 개를 열어놓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서 ls 이렇게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조금 전에 여기서 보면은 ls-a 이런 옵션인데, 이 -a 옵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ls-a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안 보이던 파일들이 쭉 보입니다. 점이 붙은 것들이. 그래서 -A가 숨긴 파일을 보여줍니다. 윈도우에도 보면 숨긴 파일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숨긴 파일은 보통 때는 안 보이다가 -A 옵션을 주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또는 ls-l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뒤쪽에 L이 long이라는 뜻으로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좀 길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ls-al 이렇게 하면은 ls인데 숨긴 파일도 보여주면서 길게 보여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 명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ls 치고 뒤쪽에 옵션 부분. 뒤쪽에 이런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가는 이런 것들이 다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L을 쓸 수 있지만 A가 all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all이라는 의미를 다 쓰고 싶으면 마이너스 두 개 치고 ALL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치는 게 더 짧고 간단하겠죠. 그래서 다른 예를 하나 간단히 보면 여기서 빠져나올 때는 그냥 Q 치면 빠져나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print F 이렇게 치보면은 자, 그냥 치면 이렇게 1번 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프린트 시킨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쉘 명령을 쓸 때 주로 쓰는데 자, Q하고 나와서 다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man하고 3하고 printf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printf라는 명령인데 우리 여기 숫자가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습니다. 그 숫자마다 그 나오는 내용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할 때는 주로 이제 쉘과 관련된 그런 printf. 만약에 3을 쓰고 이렇게 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프로그래머의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C 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 printf라는 명령을 씁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그럴 때 쓸 때는 3에 대한 이 부분을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f를 쓸 때는 http i.h를 include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f를 우리 프로그램 할 때는 반드시 http i.h를 include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include라고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include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명령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또는 printf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각각의 명령에 대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맨 페이지라는 걸 씁니다. 자, Q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페이지 또는 INF라고 그래서 인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맨 페이지이기 때문에 맨만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현재 우리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왔는 위치가 어딘지 지금 현재 제가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루트를 로그인했기 때문에 루트를 로그인했으면은 슬래시 루트 밑에 루터 그게 루트 사용자 폴더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pwd 맞죠? 루트 밑에 루트 자, 최상위 디렉터리 밑에 루트 디렉터리 그래서 pwd는 현재 디렉터리 present working 디렉터리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아직 CD는 안 배웠는데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CD에서 자, 이렇게 해서 저건 틸드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 왼쪽 키보드 왼쪽 자리에 escape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edu01이라고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pwd하고 pwd나 cd나 ls 이런 거는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어차피 같이 해야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그건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루트 홈 밑에 edu01로 나오죠. 이게 edu01은 사용자 계정입니다. 그죠? 그 계정 밑으로 내려왔죠. pwd 해봐도 역시 요거에 보여준 요거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렇게 CD를 해서 가는 거는 change 디렉터리라고 그래서 디렉터리 위치를 옮겨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이렇게 주면은 사용자 계정을 바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까지 찾아왔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CD에서 루트 이렇게 하면 줘볼까요? 자, 그러면 최상위 디렉터리로 바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자, 다시 pwd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ls 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리눅스 디렉터리 한번 보여줬죠. 빈 디렉터리, 디바이스 디렉터리, 그 다음에 루트 디렉터리, mnt, 이게 쭉 보여준 디렉터리들이 쭉 보이죠. 그래서 이런 디렉터리들이 그 루트 밑에 있습니다. 루트 밑에. 그래서 cd 루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루트 밑에는 아까 보여주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추가로 다른 걸 얼마든지 여기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폴더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빨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루트 디렉터리를 찾아가는 부분을 CD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CD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CD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CD하고 마이너스 기업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어디 있었냐면은 조금 전에 edu01이라는 폴더에 있었죠. 조금 전에.
거기서 CD로 해서 루트로 갔어요. 현재 루트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CD하고 그냥 마이너스 기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엔터. 어떻게 와 있습니까? CD 루트 하기 그 전 단계에 폴더 위치 와 있죠. 여기서 작업하다가 다른 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은 그 폴더 위치를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렵고 아니면은 일일이 치기가 이제 귀찮으면은 CD 마이너스 기호를 치면은 그 위치로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CD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CD에서 루트 밑에 뭐 LAB 밑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이런 거를 우리가 절대 루트로부터 쭉 주는 걸 절대 패스라 그러고 그럼 다시 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D에서 이렇게 해서 홈 밑에 edu01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찾아가는 부분 이런 거를 상대 패스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이제 절대 패스 이런 식으로 주는 걸 절대 패스 이런 식으로 주는 걸 상대 패스 그래서 절대 패스로 찾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 패스로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패스 상대 패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 기호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항상 뭐 내가 어디 왔는지 뭐 이렇게 알고 싶을 때 PWD 현재는 우리가 그 알고 싶은 위치가 그냥 CD 하든지 이렇게 하면 바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설정하는 부분에 .rc라는 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PWD를 해봐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여기서도 이제 ls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뭔지 이렇게 한번 보죠. 아까 루트에서 ls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ls 하면 이렇게 나오죠. ls-al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edu01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하고 루트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사용자가 틀리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틀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CD 또는 ls, pwd 여기까지를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edu01까지 이미 내려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작업을 ls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그 디렉터리 만들고 지우고 또는 압축하고 지우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폴더를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mkdir 이게 mk라는 게 make라는 뜻입니다. dir은 디렉터리라는 뜻이고 그래서 디렉터리를 만든다, 폴더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테스트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LL 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LL 제가 그냥 LL을 치는데 LL 치면은 이게 보통 ls-l 그죠? ls-l 다시 한번 우리가 보통 ls-l이라고 치는데 이 ls-l을 치는 것도 귀찮아서 LL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LS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만드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리눅스 만드는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편리하게 쓰라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우리도 만들어 써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아까 LL 하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LL에는 아마 마이너스 그러니까 ls-al을 아마 LL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방금 만드는 리눅스 테스트라는 게 보이죠. 자 기존에 이 그 edu01이라는 이 폴더는 edu01이라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그래서 전부 보면 edu01, edu01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루트로 되어 있죠. 왜냐면은 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트 사용자. 제가 루트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보고 싶으면 who am I 이렇게 합니다. who am I. 그러면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구냐? 나는 루트라고 이렇게 나오죠. who am I 해서 보면은 자 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 am I를 치면은 이렇게 루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루트가 만들어낸 폴더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은 루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루트 또는 edu01이 무슨 내용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리눅스 테스트라는 걸 만들었고 자 그러면 리눅스 테스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cd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현재 폴더 내에서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리눅스 테스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뭐 여기서는 L 정도 이렇게 치고 탭을 치면은 두루룩 L로 시작되는 게 주르륵 나옵니다.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거거든요. 편하죠? 이렇게 치면은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치고 엔터. 자, 보면 홈 밑에 edu01 밑에 리눅스 테스트 밑에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ls 해보면은 우리가 폴더로만 만들었지 내용은 넣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ls-al 이렇게 보면은 뭐 점점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폴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게 MKDIR 연습하는 중입니다. 자, MKDIR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좀 이따가 압축 관련된 걸 만들 텐데, 그래서, zip dir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LL. 자, zip 디렉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cd zip. 자,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역시 현재 어디로 왔냐면은, 리눅스 테스트 밑에 zip dir 밑에 왔는데, 자, 여기서 다시 파일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터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라고 하는 게,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빈 파일을, 아니면은 시간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터치해서 테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자, LL. 자, 어떻게 됐어요?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우리 조금 전에, 자, 여기서 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보면 루트가 만들었고, 파일 내용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0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들 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D자 이런 표시가 없죠. 자, 일단 한번 지어볼게요. rlem, 지금 mkdir, rlemdir, 그리고, 파일 지우는 거, 파일 생성하는 거, 뭐 이걸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터치 이렇게 하는 것도 파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러면 얘를 이제 파일을 지우는데, 자, rlem 해서, 자, T 치고 그냥 탭 좀 이렇게 쭉 나오죠. 테스트라고.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웠어요. LL에서 보면 지워졌죠. 자, 이걸 파일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터치. 요 부분도 제가 요 명령을 다시 한번 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다시 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 키보드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방향키 위에 걸 누르면 이렇게 이전의 명령어가 주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갖다 놓고 엔터 쳐도 되고.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낌표 치고 T로 시작되는 명령을 준 거는 제가 요거밖에 없거든요. T만 이렇게 치고 엔터를 쳐도 방금 자기가 명령을 치는 것 중 가장 최근의 명령어 요거거든요. 요걸 찾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엔터. 터치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LL 해보겠습니다. 뭐 LL 하든지 LS 하든지. 자, 만들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이 느낌표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반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뭘 해보려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현재 폴더에서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자, CD에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점점은 상위 디렉터리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상위.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어디로 왔어요? 리눅스 테스트 폴더 밑에 왔죠. 아까는 리눅스 테스트 밑에 zip 디렉터리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LL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dir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아까 디렉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렉터리는 D자가 붙어요. 아까 이 위에서 보면은 디렉터리가 아닌 부분은 D자가 안 붙어 있죠. 디렉터리는 D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뭘 해보려냐면은, 자, 이 폴더를 이제 지우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 폴더를 지울 때 어떻게 지워야 되느냐? 아까 파일을 지울 때는 rlem이라고 해서 지웠죠. 자, 그러면 폴더를 지울 때는 만들 때 mkdir이라고 했는데, 폴더를 지울 때는 rlemdir, rlem remove. 자, 이렇게 칩니다. 자, 한번 지워볼까요? Z 치고, 여기까지 치고 탭 쳐도 되고, 엔터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렉터리가 비어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rlemdir 이렇게 할 때는 이 폴더 밑에, 하부 폴더 밑에 내용이 한 개라도 있으면 안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zip 이렇게 내려가서, 자, 여기서 아까 여기 있었죠. 자, 지워볼까요? 자, rlem에서 지웁니다. ls 지워졌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rlemdir. 아무 말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리눅스를 사용할 때는 방금처럼 뭐라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무슨 메시지가 나오면은 대부분의 경우 오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잘못됐다는 얘기죠. 명령 사용이. 여기서 다시 ls 보면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기존에 있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도 지울 때는 어떻게 지워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폴더 밑에 또 다른 폴더가 있고 폴더 밑에 또 내용이 있고 이러면은 그 내용을 다 지우고 위에 걸 지우려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mkdir zip. 자, 만들었어요. cd. 자, 지금 없죠? 아까처럼 터치.
뭐 여러 자 줘도 됩니다. 자, 만들었어요. 자, 들어가 있죠. 자,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zip dir에 방금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아까처럼 rm dir 해서 zip 이렇게 보면은 안 줘집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주냐면 rm 마이너스 보통 이렇게 rf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이 명령어는 주는데 여기 r자가 리커시브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폴더 밑에 다른 폴더 이런 게 있더라도 허브에 있는 거를 뭐 한꺼번에 다 지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F는 F 이런 걸 안 쓰면은 지울까요?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런 걸 묻지 말고 지우라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보통 rm 한 칸 띄우고 명령어 다음에는 항상 한 칸 띄웁니다. 명령어 다음에는 mkdir 하고 한 칸 띄우고 여기 rm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rf하고 또 한 칸 띄우고 zip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엔터. 자, 아무 말이 없이 지워졌죠.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방금 mkdir 해봤고 rmdir 해봤고, 자,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터치 해봤고, 파일을 만드는 것 중에 vi가 있는데 vi는 이 후반기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파일을 만들고 지우고 폴더 만들고 지우고,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copy 명령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copy하고 move 이런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저 폴더 다시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느낌표 mk 해볼까요? zip dir 해서 이거 만들었죠. ls.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자, 현재 폴더 밑에가 있죠. 이 폴더인데 여기서 파일을 다시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터치. 자, 느낌표 터치. 자, 여기서 만들었죠. 테스트라는 폴더를. 아까는 zip dir 밑에 테스트 만들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아무 데서 아무 폴더 위치에서나 뭐 느낌표 뭐 터치라든지 그냥 터치하고 어떤 명령을 주면은 그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스트라는 파일이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zip dir 밑에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ls에서 자, zip하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무 내용도 없죠. 얘를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테스트 폴더는 현재 여기 있죠. 테스트라는 파일은. 그래서 이 파일을 이 폴더 밑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옮기는 명령어가 copy입니다. cp. 그죠? copy라는 뜻입니다. copy. 자, 그러면 테스트를 어디로 옮기느냐? zip 밑으로. 자, 여기 보통 점을 이렇게 찍는데, 제가 이 점 찍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을 찍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 자, 현재 이렇게 테스트라는 파일이 이 파일인데, zip dir 밑에 여기 점을 안 찍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kk라고 치면은 테스트라는 파일 이름이 kk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근데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엔터 쳐도 되고 아니면은 점을 찍고 그냥 엔터 치면은 이 파일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카피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ll 해서 한번 볼까요? zip. 자, 우리가 굳이 cd에서 안 가고 그냥 여기 상태에서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zip dir. 들어갔죠? 방금 여기서 만드는 게. 저런 식으로 카피 명령을 쓸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피하고, 테스트를 뭐 루트 밑에 이렇게 버리면 루트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저렇게 하고 뭐 edu 뭐 01 밑에 뭐 이렇게 하면 edu 01 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어디든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현재 이 폴더 밑에 현재 또 보면 ls 하면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지우고 rm. 자, 지웠습니다. rm. 자, ls. 자, 테스트는 파일이 지워졌죠. 근데 아까 이 폴더 밑에 테스트가 있죠. 그 파일을 이 폴더로 다시 가져가 보겠습니다. 가져오는데 복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copy, zip 밑에.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자동 완성 기능 중에 이 폴더 밑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 탭을 이렇게 두 번 누르면은 여러 파일이 있을 때, 그죠? 파일이 한 개 있을 때는 탭을 누르면 그 파일이 바로 보이고, 여러 파일이 있으면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쭉 보여줍니다. 테스트까지 바로 나와버렸죠. 자, 이거를 좀 이렇게 해버리면은 현재 폴더 밑으로 바로 가져와 버립니다. 복사해서. 근데 이거를, 복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했어요. ls. 왔죠? 그리고 다시 ls. 자, zip 밑에. 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지우고, 현재 폴더에 있는 거. 자, 지웠습니다. 자, 없어요. 지금 move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move.
카피는 복사하는 거고, 무브는 옮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윈도우에서도 복사하는 기능이 있고, 윈도우에서도 이동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동하기. 이동을 하면은 원래 있던 내용이 지워집니다. 자, 무브. 자, 집.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하고 점을 찍어 볼까요? 그러면은, 아니면 여기도 점 대신에 다른 파일 이름을 주면 파일 이름을 바뀝니다. 그러면 이쪽의 폴더 밑에 있는 내용이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쪽 내용이 없어지겠죠. 엔터. 자, ls. 이쪽으로 왔죠. 자, 그러면 다시 ls. 자, 집 밑에 보면은 탭을 두 번 주세요. 안 나오죠. 탭을 아무리 줘도. 자, 없습니다. 그죠? 이게 무브입니다. 디스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디스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관련된 간단한 그 명령을 보겠습니다. 디스크 사용량 관련된 것을 보는 것을 디스크 UCG라고 합니다. 그래서 DU 이렇게 집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은 현재 폴더에 대한 디스크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스크 UCG 루터 이렇게 하면은 자, 루트에서 볼 때 각 폴더들에 대한 사용량 이런 걸 보여줍니다. 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컨트롤 C 줘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사용량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현재 폴더에 대한 거를 상위로 폴더 여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LS, LL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아까처럼 디스크 UCG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보고 싶으면 디스크 UCG 마이너스 SH 이런 식으로 하면은 토탈만 이렇게 한꺼번에 쫙 보여줍니다. 여기 대략 한 1.3메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디스크에 그 남아있는 양, 그 디스크 프리라고 얘기합니다. DF. 디스크 사용량은 디스크 UCG. 남아있는 양, 디스크 프리. 자, 이렇게 하면은 리눅스에 뭐 파티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파티션. 그래서 나눠진 파티션 각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현재 이 부분에 한 30기가쯤 잡은 것 중에 9% 정도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주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find 명령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find.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보면은 리눅스 테스트에서 자, 테스트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vi 자, 테스트 이렇게 해서 제가 VI에 관련된 거는 조금 이따 배우도록 하고 그냥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자, 제가 이걸 저장을 뭐 원래 C 파일은 아닌데 hello.c라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자, 그냥 나와봤습니다. 그러면은 파일이 지금 2개가 만들어져 있겠죠. 자, 테스트도 한 개 있고 얘는 지금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hello.c도 있고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럴 때 파일을 자기가 찾고 싶은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는 그런 명령어가 find라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은 CD에서 제가 일부러 엉뚱한 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루터 USR 밑에 와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hello.c라는 이 파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find에서 뭐 정확하게 패스를 알면은 루터 밑에 어디 밑에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모르면은 뭐 적당한 위치 예를 들면 루터 밑에부터 찾아라.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네임 자, hello.c라는 파일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화면 한번 출력시켜보라. 패스 이렇게 주고 이름이 뭐냐? hello.c다. 그렇게 찾아서 화면을 뿌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ind라든지 grab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은 리눅스를 쓰면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자, 얘는 금방 찾았죠. 들어가자마자 찾아냈네요. 혹시 또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쭉 좀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잘 없는가 봐요. 자,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자, 끝낼 때는 컨트롤 C 줍니다. 자,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hello.c가 그 edu01 밑에, 요 밑에 있다고 찾았죠. 우리가 아까 준 게 있죠. 얘를 찾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hello.c라는 파일 이름 자체는 모르겠고, 아까 hello에 대문자 hello라는 이런 글씨를 넣었는데, 그러면 파일 속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파일 이름은 잘 모르면서 그 파일을 찾는 거,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find에서 이렇게 찾는데, 뭐, 잘 모르겠고, 뭐.c, C 파일인 건 알겠는데, 파일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파일은 잘 모르겠고, 대충 뭐.c 파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여기 grab이라는 요 명령어가 있는데, 뒤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grab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찾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grab을 씁니다. 그래서 grab에서, 아까 제가 뭐, hello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이 hello라는 글씨가 있는,
요 헬로랑은 틀리죠. 자, 대문자 H, 소문자 E, LL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글씨가 있는 파일을 찾아보라 이런 겁니다. .c 파일 중에. 자, 루트로부터. 자, 엔터 쳐볼게요. 찾는 거 보겠습니다. 지금 뭐 헬로라고 한번 치고 제가 헬로.test라고 한번 쳤었죠. 아까 이 파일에. 그래서 헬로라는 요 글씨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두 줄이 나오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파일은 이 파일이고 찾아냈죠. 자, 그래서 find라는 명령을 이런 걸 통해서 단지 파일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일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포딩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뭐 오류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명령, 함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함수가 어느 파일에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찾고자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쉬운 방법 중에 한 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파일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는 건데 아까 헬로라는 이런 글씨는 좀 많기 때문에 글씨를 다른 걸로 약간 수정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edu01 밑에 우리 아까 리눅스 테스트 밑에 hello.c hello.test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자, hello test 루트로부터 -r 저렇게 잠깐만 hello test라고 되어 있는 글씨는 hello test라고 되어 있는 걸 찾는데도 뭐가 많이 나오네요. 그 중에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부분이 나왔으면 일단 컨트롤 C 펄져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find하고 그래프를 한번 해봤습니다. 터치는 아까 해봤기 때문에 자,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 그 파일이라는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cd 자,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죠. 제가 요 말씀 한번 드렸죠. cd 마이너스 하면은 이전에 작업하던 위치로 간다고. 자, 이거 왔습니다. 자, hello.c가 있는데, 그러면 뭐 hello.c도 있고, 뭐, 얘는 뭐 .c니 뭐 이런 게 안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 파일들이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 알고 싶으면은 파일이라는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hello.c 이렇게 보면 얘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글씨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텍스트 파일이라고 나오죠. ASCII 텍스트 파일. 자,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글씨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컴파일이 된 오브젝트 파일 같으면은 뭐 executable 파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주는 게 파일이라는 그런 그 명령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조금 전에 이거를 VI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뭐 이렇게 해서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만 말 때는 이렇게 안 하고 보통 그냥 cat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cat. 이제 concatenate라고 얘기를 하는데 hello.c 이렇게 하면은 자, 내용을 쭉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프롬프트 끝나버렸죠. 자, 이렇게 보여주는 게 cat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유사한 게 more라는 게 있습니다. more. 자, 이거 이제 역시 hello.c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용이 많을 때는 한 화면 지나가는데 이건 내용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보여주고 금방 끝나버리죠. 그래서 저 내용을 조금 많이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자. 자, 일부러 저 내용을 조금 많이 해봤습니다. 자, 캣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캣하고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쭉 지나가 버리죠. 저 위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을 보려고 하면 앞쪽을 보기 힘듭니다. 그죠? 이럴 때는 뭐 해서 이렇게 보면은 한 화면을 딱 보여주고 멈춥니다. 여기서. 다음 화면 그 첫 번도 쭉 보여주다가 여기서 만약에 엔터를 치면은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내려가고 막 여기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한 화면씩 주룩주룩 올라갑니다. 한 화면씩. 그래서 뭐 끝까지 계속 눌러도 되고 그만두고 싶으면 컨트롤 C 주면은 빠져나옵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캣하고 more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헤드, 테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은 계속 이제 PWD라든지 뭐 LS라든지 뭐 이런 걸 보는데 LS는 파일 이름을 보는 거라 그랬죠.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 PS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PS. 이게 PS라는 게 프로세스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세스 스테이터스. 프로세스 상태. 그냥 PS니까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PS-EL
뭐 이런 식으로 L도 이제 롱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이것도 쭉 나와버립니다. 다시 한번 위로 쭉 올라가 보면은 스크롤 해서 프로세스 상태. 그 이제 프로세스는 뭐 유저 아이디, 프로세스 아이디, 부모 아이디, 패러드 프로세스 아이디. 그다음에 뭐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도 있고 실제 파일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커맨드로 돼 있는데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나중에 안드로이드 컴파일까지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포팅하는 부분을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 텐데 그 리눅스에 보면은 여기 프로세스 아이디가 1, 2, 3, 4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번호는 모든 프로세서가 서로 틀립니다. 한 개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 중에 1번이 이닛 프로세서입니다. 이닛 프로세서. 그리고 2번이 커널 스레드라 그래서 K 스레드 이 보면 이제 D자 붙은 거는 보통 데몬이라 그래서 데몬 프로세서 D자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데몬 프로세서. 그래서 K 스레드 데몬이라는 프로세서가 있고 거기 나머지들이 쭉 있는데 프로세스 아이디가 쭉 있는데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가다가 이 얘들에 대한 부모 프로세스는 0으로 돼 있고 그러면 얘들은 프로세스들은 보면은 전부 다 2번으로 돼 있죠. 그러면 2번이 누구냐면은 이 K 스레드 데몬 얘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나머지 이런 프로세스들을 생성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다른 거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이런 프로세스들은 이 프로세스가 생성했다는 얘기죠. 이 프로세스가 누굽니까? 아까 이 앞에 이니시란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니시란 프로세스 또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또 뭐 자기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듯이 이 프로세스들의 부모, 이 자식이 또 부모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로세스들이 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1번 프로세서가 만들고 어떤 거는 2번, 어떤 거는 예를 들면 1303은 1267이 만들고 또 1276도 1267이 만들었네요. 그죠? 얘도 1267. 그럼 1267이 누군가요? 한번 볼까요? 1267 프로세서는 이 프로세서네요. 그래서 이 프로세서 또 다른 프로세서들이 막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프로세서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프로세서들 보는 방법은 PS 또는 PS-EL 또는 PS-AL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 앞에서 배운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S에서 이렇게 보면은 쭉 지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PS-1하고 우리 아까 그래프 배웠잖아요. 그러면 PS-1에서 쭉 보여주는 것 중에 그래프에서 지금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파이썬 이렇게 하면은 이 내용 중에 파이썬이라는 글씨가 있는 걸 찾습니다. 엔터. 찾았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한 줄만 딱 나오죠. PS-2를 했는 내용 중에 파이썬이라는 이런 글씨가 있는 줄. 자, 그럼 파이썬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현재 실행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렇게 해서 PS를 이렇게 간단히 한번 봤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명령의 결과를 그것을 입력을 해서 다시 다른 어떤 명령을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걸 파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결과를 다시 이쪽으로 끄집어가고 또 명령을 또 끄집어가고 뭐 이렇게 뭐 여러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럼 이런 거를 키보드 상에는 오른쪽에 엔터 키 위에 보면은 백스페이스 키가 있고 그 바로 왼쪽에 돈 표시가 있는 그 키입니다. 그 키를 이거는 이제 파이프라고 여기서는 파이프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럴 때는 키로 씁니다. 이거를 그 정도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그냥 파이썬이라는 이 프로세스를 한번 키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 파이썬은 지금 제가 띄운 건 아닌데 이 프로세스를 한번 키를 해서 한번 죽여볼게요. 키를 하고 이 부분이 프로세스 아이디였죠. 그러면 1276 보통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잘 안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래 정상적으로 그 키를 시킬 때는 -9를 이렇게 줍니다. 저렇게 해서 키를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프로세스 죽는지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요거의 명령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안 나오죠? 이 프로세스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프로세스라는 게 계속 실행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프로세스가 종료시킨 거예요. 킬이라는 게. 명령어가 킬입니다. 죽인다 이런 뜻인데 종료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9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킬하고 여기 -L 킬하고 -L 줘보면은 방금 여기 이제 9번이 요거였죠. 시그 킬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구자라는 게. 그래서 여기 -L 옵션에서 주소 보면 이런 것들을 시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시그널. 제가 명령어를 가끔 VI나 뭐 이런 또는 뭐 이런 거 하다가 컨트롤 C 주고 이러면은 시그 인터럽트라고 해서 인터럽트로 이게 컴퓨터 내부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 인터럽트, 시그 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얼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싶으면 -L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관리자로서 사용자 추가시키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추가시키는 명령어가 유저헤더가 있고 애드 유저가 있는데 우분투에서는 유저헤더를 쓰면은 홈 폴더 위치가 원하는 위치에 잘 안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저 애드를 안 쓰고 애드 유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드 유저 edu02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edu02에 대한 암호를 달라고 그러네요. 자, edu02 암호를 그냥 줘보겠습니다. edu02라고 줬습니다. 똑같이. 자, 뭐 이름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 주시고. 자, 그럼 맞느냐 묻습니다. yes 하고. 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폴더가 저 홈인데, 자, LL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edu02라는 사용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사용자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이제 사용자 이름이고 사용자가 속한 이 부분 이제 그룹 이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용자 이름, 그룹 이름 모두 바꿔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CD에서 edu01로 가서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면은 저 다시 CD 리눅스 자, 여기 가서 자, 우리 아까 hello.c하고 테스트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 파일을 만든 사람이 누가 만들었냐면은 루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든 이 파일의 주인도 루트고 속한 사람도 속한 그룹도 현재는 루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체인지 모드와 체인지 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인지 모드는 어떤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서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가 속한 그룹 또는 그룹 A의 사람들 그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 실행 이런 권한을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체인지 모드입니다. CH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체인지 모드. 자, 그래서 여기 같으면은 소유자 여기 유저 뒤쪽은 그룹 외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지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체인지 모드 755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read, write, execute 그래서 111입니다. 여기 8진수로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1은 5고 그 다음에 101은 5 그래서 755로 주면은 권한이 이렇게 이 파일에 대한 또는 폴더에 대한 소유자는 리드, 라이트, 실행 권한을 다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룹 사람이나 아니면 그룹 외의 사람들은 리드하고 실행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해주는 부분이 change owner라고 그래서 change OWN, change owner. 자, 그래서 어떤 파일 이름에 대해서 edu02라는 사람한테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만들기는 뭐 다른 사람이 만들었더라도 edu02라는 사람이 자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소유를 바뀌면은 그것이 바로 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룹에 대한 내용을 바꿔주면은 그룹 위치를 또 이렇게 바꾸는데 여기 점을 찍고 이렇게 주면은 그룹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change 그룹이라 그래서 GRP 이렇게 하고 점 빼고 이렇게 주면은 그룹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소유주하고 그룹을 같이 바꾸고 싶으면은 소유주 주고 점 찍고 그룹을 줍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hello.c를 change owner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change owner edu 아까 제가 0이라고 계속 적었죠. edu02하고 hello.c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엔터. 자, LL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는 이 파일의 소유주가 edu01인데 edu02로 바뀌었죠. 지금부터는 이 파일의 소유자는 edu02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계정은 edu01 밑에 와 있는데 실제 이 파일의 소유자는 edu0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룹인데 그룹도 한번 바꿔볼게요. 체인지 온에서 저 이 부분에다 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점. 엔터. 자, 그룹이 바뀌어버리죠. 아까처럼 뭐 그룹이 이렇게 돼 있어 관계없고 그룹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이제 한꺼번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edu 자 01로 이렇게 한꺼번에 쭉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edu01이라는 사용자하고 그룹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룹을 소유자 그룹 이런 걸 바꾸는 방법이 이런 식이고 그 다음 앞에 보면 리드 라이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점C나 뭐 이런 아까 이 내용이 없으니까 실행 권한을 현재는 가질 수가 없겠죠.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행 권한을 뭐 내밀어 주고 싶다. 그럼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체인지 모드. 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여기 한번 볼게요. 7, 여기 보면 현재는 110 이러니까 이게 644입니다. 그런데 이걸 75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엔터. 자, 이렇게 하고 LL에서 보면은, 자, 조금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죠. 111, 101, 101. 이런 식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 이 파일에 대한 사용자 이거죠. 사용자는 리드 라이트 엑시큐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실제 파일은 .c 파일이기 때문에 실행은 안 되겠죠. 이게 그 X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게 X라는 실행 권한이 줬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실행 권한을 주버리니까. 그래서 색깔이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실행 파일이라는 걸 색깔만 봐도 알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그룹에 사용한 사람들은 리드 라이트, 리드 실행 권한까지. 그럼 그 외 사람도 이렇게 이런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체인지 아까 모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까 어들에다가 플러스 라이트 권한을 이렇게 한번 줘보면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다른 거는 다 바뀌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아까 여기서는 뭐 사용자라든지 그룹에 대한 얘기는 없고 others 요 뒤쪽 부분이죠. 뒤쪽 부분 others에 대한 것만 라이트 권한을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라이트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바꾸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컴퓨터를 끌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그래서 셧다운 뭐 이렇게 하고 뭐 끌도 되고 보통 -H0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컴퓨터를 끌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셧다운 하면서 홀트 시키라. 홀트라는 중지란 뜻인데 0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0이니까 지금 이 시간 바로 즉시 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 수도 있고 만약에 재부팅을 하고 싶으면은 리부트 이렇게 하면은 껐다가 다시 켭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명령을 뭐 텔넷이라든지 FTP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방 서버가 살아 있어야 되는 동작인데 간단하게 한번 제가 명령을 제 이메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런 명령어가 먹힐는지 안 먹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이트가 동의하려는지 모르겠네요. FTP 서울대학교가 knu.ac.kr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에 이런 FTP 서버가 있으면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디가 있으면 로그인할 수가 있겠죠. 로그인할 수가 있을 텐데 한번 그냥 연습 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을 거부를 하네요. 서비스가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냥 빠져나오겠습니다. 컨트롤 C 주고 바이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바이. 자, 그래서 이런 명령이 있는데 뭐 이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컨피그 자 이렇게 하면은 IP 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IP 컨피그를 사용하면은 IP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IP를 할당해 줄 수도 있고 뭐 라우터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설정도 할 수가 있고 그냥 IF 컨피그하고 엔터를 치면은 설정된 내용을 쭉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로 두 가지를 보통 보여주는데 보통 이더넷 제로, 이더 제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뭐 IP라든지 이런 자 여기는 사설 IP네요. 뭐 보여주다 보면 사설 IP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루백이라 그래서 루백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IF 컨피그하고 이더 제로 이렇게 주면은 이더 제로에 대한 내용만 보여줍니다. 저런 게 있고 연관해서 뭐 핑 테스트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핑하고 저 로컬 호스트 이렇게 주면은 자기 자신의 컴퓨터에 랜 카드까지 메시지가 내려가다 들어옵니다. 자, 컨트롤 C 줘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방 컴퓨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확인하고 이럴 때 보통 핑 테스트를 하는데 64바이트를 보내서 받는 시간이 얼마냐 이런 걸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연습입니다. 핑하고 www.kbs.co.kr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방송국까지 갔다 오죠. 컨트롤 C. 방송국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3ms네요. 여기 보면은 4개 패킷을 보냈는데 4개를 받았고 그 손실은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니멈 2.54ms, 평균 2.82ms, 맥시멈 뭐 3.4 정도. 보통 한 2.8ms 내에 1초를 1000으로 나눴을 때 한 2개, 3개 세리 동안에 KBS 방송국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엄청 빠릅니다. 생각보다는.
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명령어. 압축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포딩 과정을 실행하면서도 주로 압축하고 압축 푸는 부분을 많이 할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zip dir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여기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zip dir. 위에 있던 파일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죠. 위에 폴더에 있는 hello.c를 가져와서 여기다 갖다 넣어라. 가져왔어요. 저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복삼시켜 볼게요. copy. 자, hello.c를 hello. 자, 2.c. 또 한 번. 3.c. 자, 파일이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를 이제 압축을 시켜 보겠습니다. 압축시키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tar라는 명령이 있고, zip이라는 걸 통해서 gzip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압축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tar는 원래는 압축시키는 건 아니고, 파일을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뭐 책이나 노트나 이런 거를 한꺼번에 들고 가기가 좀 힘드니까 가방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디에 통 속에, 가방 속에 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 tar고, 가방에 넣는데 내용이 좀 부피가 많으면은 바깥에서 눌러주든지 이러면은 좀 줄어들겠죠, 부피가.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압축해주는 겁니다. gzip이라든지 이런 거.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고, 따로따로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tar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tar, hello. 자, -cvf. .c 파일을 전부를 hello.tar라는 이름으로 묶습니다. -c가 묶는 명령입니다. v는 동작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자, 엔터. 저렇게 되죠. 저 LL에서 보면은 저렇게 tar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든 파일을 다시 압축을 시키고 싶으면은 hello.tar를 압축을 시켜 보겠습니다. gzip. 저렇게 하고, hello. 그냥 gzip하고 hello.ta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llo.tar.gz 이렇게 바뀌었죠. 조금 전에 hello.tar가 파일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압축을 시키려니까 파일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압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거를 다른 데로 옮겨서 압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쪽 폴더로 옮겨놓고 압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브에서 hello.tar.gz를 자, 무브에서 옮겼습니다. 현재 폴더에는 없죠. 자, 위쪽 폴더에 가서 보면은 저기 hello.tar.gz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 때도 압축을 풀고 또 tar을 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그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tar, 이게 gz로 되어 있기 때문에 zip 파일을 우리가 아까 압축해서 gzip으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tar 한꺼번에 풀 때는 -jxvf.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파일을 한꺼번에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게 덮어 써버리겠죠. 자, 줘볼까요? 저렇게 됐습니다. 자, 밑에 있던 게 다시 만들어졌죠, 이쪽으로. 자, 그래서 압축을 푼 겁니다. 방금 이게. 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tar라는 명령 한 개로 압축 관련된 거를 같이 풀면서 cvf, xvf 이런 식으로 해서 tar도 풀고, 압축도 풀고, tar도 풀고,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zip 부분에 이 부분에 가서 방금 이렇게 한꺼번에 풀듯이 한꺼번에 압축하는 걸 한 번만 더 해보고 이 부분을 맞추겠습니다. 자, tar -jcvf hello. 자, 저거는 임의로 hello 뭐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tar.gz. 자, start.c. 자, 그러면은 뭐 .c 파일을 왕창 묶어서 .tar.z 여기까지. 자, 그래서 -z가 gz이기 때문에 이게 z를 씁니다. 만약에 bzip2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을 j를 사용합니다. j. 그 다음에 c는 압축을 한다는 의미고, 아까 이쪽에서는 이게 x는 압축을 푼다는 의미고. 자, 그래서 cvf 저렇게 해서 엔터 치버리면은 자, 이렇게 압축이 됐죠. 그래서 아까처럼 tar로 묶어서 압축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쉽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풀고, 자, 여기 압축을 하는 거고, 조금 이렇게 압축을 푸는 거고,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 디프 명령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CAD에서 hello.c나 hello.c나 hello2.c나 다 똑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서 hello2.c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서 자,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적었어요. 자, 요번을 자, 복사를 해서 자, 이게 그냥 자, 갖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일이 같은지 틀린지 우리 윈도우상의 파일에서는 두 파일을 비교하기 쉽지 않은데 자, 여기서는 리눅스에서는 diff에서 자, hello.c하고 hello2.c가 뭐 얼핏 보면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같으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diff 이렇게 해보면은 같은지 틀린지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측 파일이 이만큼씩 우측 파일이라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쪽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이쪽 파일, 그 두 번째 파일인데 두 번째 파일이 이런 것들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는 거를 diff라고 합니다. 그래서 diff라는 이런 거를 잘 알아두시면은 또 포팅할 때 많이 유용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 설치하고 이럴 때 우리가 뒤쪽에 VIM이라는 걸 할 텐데 이왕 나온 김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드로코어에서는 보통 YUM을 씁니다. 염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apt-get 이렇게 하고 install VIM 이렇게 주면은 조금 전까지 계속 VI 이렇게 했었는데 우분투에서 VI 명령을 쓰면은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VIM을 보통 많이 쓰는데 그래서 VIM 패키지를 설치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패키지 설치하는 명령을 apt-get 이렇게 하고 install VIM 이렇게 하면은 VIM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엔터 치면은 설치할까요?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귀찮은 사람들은 앞쪽에다가 -y 이렇게 치면은 여기 yes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질문할 때마다 알아서 yes로 알고 지나가 버립니다. 자, 뭐 여기 설치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쭈루루룩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끝났네요. 자, 저 VIM 하고 한번 해볼까요? VIM 자, hello.c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지금 VIM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apt-get이라든지 아니면 RPM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런 거 설치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일단 apt-get 이건 우리가 포팅하면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고 RPM에 대한 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그 명령어들이 우리 저 마운트라든지 우리 마운트를 PPT 자료를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그 YUM 여기 뜻이 옐로우닥 업데이트 모디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더에서 보통 이렇게 쓰고 우분투에서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동 완성기는 그동안 탭키 치는 것을 많이 해봤고 상대 기능, 절대 기능 이것도 다 해봤고 파인드 아까 쭉 해보셨죠. 그랩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아까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마운트 공유할 때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앞쪽에 가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카피할 때는 이런 건 해봤고, 그죠? ls-al도 해봤고, cd 점점 상위 디렉트 올라가는 거 이것도 해봤고, 그러면은 남은 게 여기 source라는 거고, 여기 점 관련된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뭐 점 밑에 점 슬래시 뭐 이런 거 아니면은 source하고 이렇고, 아니면 아까 카피할 때 점이라도 이런 걸 다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한번 보고 이 명령어는 끝을 내겠습니다. 현재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파일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자, 테스트2라고 해서 제가 인서트에서 pwdls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 쳤습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가보면은 현재 디렉터리 그리고 ls 저번에 쉘 명령어들이죠. 자, 명령인데 여기서 ll을 해보면은 자, 현재 테스트2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점 밑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지금 실행 권한이 없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 우리가 모드를 바꿔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자, 모드를 바꿔가지고 실행을 얘가 이제 쉘 프로그램, 방금 만든 건 저런 것도 일종의 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드를 실행권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read, write, execute 뭡니까? 7이죠. 실행권을 주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그냥 테스트2라고 한번 줘볼까요? 뭐 아까는 뭐 그런 파일이나 이런 게 없다 그랬는데 뭐 지금은 그런 말은 안 하고 뭐 다른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점 밑에 이렇게 해볼까요? 점 밑에 테스트2 뭐가 나왔습니까? 점 밑에 제가 테스트2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파일에 아까 pwd를 줬어요. 그죠? pwd니까 뭐예요? 현재 위치 나왔죠? 그 다음에 ls를 한번 줬어요. ls 명령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방금 테스트2에 대한 내용을 실행권까지 주면서, 그죠? 방금. 그래서 점 밑에, 점이라는 게 현재 폴더 밑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점을 쓴다는 거죠. 제가 점 썼어요. 그러면은, 자, 이 테스트2를 실행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주면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점 밑에 이렇게 줘야 돼요.
귀찮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자, VI에서 루트, 우리가 현재 사용자 로그인했는 게 루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밑에 가면 .r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저 밑에 내려가면은 패스 준 게 없네요. 자, 여기다가, 자, VI를 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저 그냥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서 패스 이퀄 자, 요 정도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기 전에 기존에 패스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현재 폴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일이 아까처럼 ./test2 이렇게 안 하고 그냥 test2만 해도 현재 폴더 밑에 있는 test2를 찾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점을 한번 줘봤습니다. 자, escape 치고, 자, shift, 자, 저장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때 방금 이 환경 설정해주는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 그게 바로 소스입니다. 소스. 그래서 이렇게 소스라고 이게 지도되고 아니면은 점하고, 자, 이렇게. 그래서 소스라는 글씨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점을 줘도 아까처럼 그런 소스라는 의미를 묵힙니다. 그래서 이 소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원래는 이 파일을 수정하고 나면은 그것을 동작시키려고 그러면은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로그아웃 안 하더라도 그 설정이 바로 먹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소스입니다. 그래서 소스라고 쓰든지 점을 찍든지 그때 점입니다. 점. 자, 그럼 여기서 그냥 테스트2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먹혔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소스 점명입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명령어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제가 조금씩 사용했던 VI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리눅스 사용자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에디터가 VI라는 게 있습니다. VI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VI를 좀 개선했다, 임프루브드 됐다. 그래서 VIM이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에디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 몇 가지 정도만 쓸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I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줄의 제일 앞이라든지 또는 제일 뒤라든지 중간 단어 중간이라든지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 입력하는 부분에서 빠져나올 때 보통 대부분 경우 escape를 칩니다. 그러면 명령 입력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방향키를 움직인다든지 또는 거기서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복사를 해서 붙이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입력 모드에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insert 또는 append 또는 over 이런 걸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래서 수정하는 모드죠. 여기는 주로 복사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모드고, 그리고 추가로 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음표 또는 슬래시 이런 명령을 통해서 다른 추가적인 그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데 차츰 실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 때도 파일을 이름을 안 주고 그냥 열었다가 나중에 파일 이름 주고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여러 파일을 열 수도 있고, 사용하는 중간에 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오고, 또는 종료하고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저장하고 나올 때는, 아까 이게 입력 상황에서 escape 누른 상태에서, 그래서 escape는 아무 때나 눌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escape이 눌러진 상태에서 콜론을 치면은 콜론이 밑부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라이트 시키고 퀴트 하고 저장하고 나오라. 라이트 하고 저장 나오라 이런 뜻이고, 퀴트. 그다음에 이거는 저장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장만 하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범위를 주고 라이트 이렇게 주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파일하고 별개로 다른 이름을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파일에 추가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열기, 저장하기, 종료하기,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 이제 편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보면은, 현재 줄에,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 넣을 때는 I를 치고, 그 줄의 제일 앞에 넣을 때는 대문자 I. A는 현재 커서가 있는 바로 다음 칸에 집어넣고, append. 자, I는 insert, A는 append. 이거는 줄의 제일 뒤에 넣고, 자, 이거는 현재 줄의 위쪽, 이거는 현재 줄의 아래쪽, 현재 줄의 위쪽.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지우고 넣고 이럴 때, 얘는 이제 대문자냐, 소문자냐,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보통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아래쪽이면 얘는 위쪽.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줄을 지어 놓을 때, 이거는, 현재 위치에서 그 위, 뒤쪽으로 이제 모두 지어 놓을 때, 또는 이제 J라고 된 이런 것들은 두 줄을 합칠 때, 여기 지금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두 줄을 합칠 때 붙었습니다. 여기 지금 약간 차이가 났네요.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바꿔줄 때, tilde. 그 다음에 마지막 명령을 반복할 때, 그래서 앞에서 어떤 글씨를 반복해서 넣는데 저 뒤쪽에 와서 또 넣고 싶고 또 넣고 싶고 이러면은 점을 찍으면 계속 알아서 집어넣어줍니다. 반복해서. 우리 컨트롤 V 하듯이. 한번 했던 것을 찢어시고 싶으면 U를 씁니다. undo란 뜻입니다. undo. 그러면 이전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 것이 잘못됐다. 이전에 했던 것이 맞다 싶으면 컨트롤 R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동하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찾는 기능들. 슬래시하고 어떤 글씨를 주면은 그 글씨 주는 걸 찾아갑니다. 슬래시 헬로, 그럼 헬로라는 글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음표하고 이렇게 뭘 주면은 이것도 찾아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고, 이렇게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았다. 또 찾고, 또 찾고, 이렇게 계속 찾고 싶으면은 소문자 N. 이렇게 하면 계속 위쪽으로 찾아가고, 소문자는 치면은. 그 다음에 대문자를 치면은 거꾸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 다음 밑으로 계속 찾고 싶으면 소문자 N. 밑으로 찾는데 거꾸로 위로 찾고 싶으면 대문자 N.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글자의 어떤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지를 치면은 제일 끝으로 가고, 1지 이렇게 하면은 첫 줄로 가고, 10지 이러면은 10번째 줄로 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콜론 찍고 N을 쳐도 그 원하는 줄로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정하는 거, change word, 또는 뭐 지우는 거, delete word, 또는 이거는 이제 복사시키는 거. 그 다음에 한 줄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한 줄을 뭐 수정하고, 지우고, 복사하고, 또는 뭐 커서의 끝까지, 또는 커서부터 제일 앞까지, 또는 글자 한자 지우기.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EX 명령으로 하는 거, 또는 set 명령어.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아까 했던 거, 자, hello.c로, 자, 그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set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파워포인트에. 자, 그래서 보면은, set 명령 중에, 현재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1번 줄인지 2번 줄인지 몇 번째 줄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set하고, 이렇게 주면은, set number란 뜻입니다. 그럼 number를 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줄을 쭉 보여줍니다. 그럼 스크롤해서 쭉 내려가면 이게 지금 이게 몇 번째 줄인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싶으면 set number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저기 필요 없다 싶으면은 no number라는 뜻입니다. no number, NONU 이렇게 하면 저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자, 다시 한번 set number. 자,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밑에 여기 왔죠. 제가 이거저거 그냥 섞어서 우선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왔다가 제일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키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한참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아까 뭘 했었냐면 제가 1 그냥 이 상태에서 그죠? 현재 이 상태에서 1을 쓰고 대문자 G를 씁니다. 대문자 G. 1번으로 왔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동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끝으로 가고 싶다. 근데 현재는 이게 줄이 몇 줄 안 되지만은 실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 몇백 줄, 몇천 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찾아가려면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문자 G를 치면은 끝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때 왔죠. 자,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여기다가 한 50번 줄로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자, 여기서 50G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다시 한번 제가 제일 뒤로 왔어요. 자, 여기서 50번째 줄로 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콜론 찍고 50을 줘도 50번 줄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줄을 찾아가는 겁니다. 줄을.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제일 첫 줄로 가겠습니다. 1G. 자, 여기 왔어요. 지금부터 삽입, 수정, 이런 걸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현재 제가 커서를 여기 갖다 놨어요. 자, 여기서 뭐를 집어넣고 싶으면 insert, I를 칩니다. I. 자, 여기서 1, 2, 3, 4를 쳐볼게요. 1, 2, 3, 4. 끼워 들어갔죠. 다 쳤으면은,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은, 이스케이프입니다. 만약에 다른 건 더 하고 싶으면은 커서를 밑에 끄집어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다시
5, 6, 7, 8 그럼 또 들어가겠지, 이쪽에. 자,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자, 이스케이프 칩니다. 이스케이프. 자, 다시 한번 제가, 자, 이 밑에 여기 와서. 여기서 아까처럼 또 인서트 하고 싶으면은 I를 칩니다. 자, I를 치면은 여기 보면 끼워 넣기라고 나와요. 인서트 모드라는 뜻입니다. 인서트 모드. 자, 그래서 저 아까처럼 이렇게 111 쳤어요. 자, 이스케이프를 쳤습니다. 그러면 끼워 넣기 모드가 빠져나온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내가 이렇게 옮겨갔어요. 자, 여기 왔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아까 쳤던 요거를 다시 여기다 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I를 치고 111을 쳐야 되겠지만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싶으면 그건 점 찍으면 됩니다. 점. 들어갔죠? 또 요 밑에 내려왔어요. 뭐, 이에 또 넣고 싶다. 또 점 찍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방금 했는 걸 반복하고 싶으면 점입니다. 그리고 방금 했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틀리다. 아, 이게 안 한 것이 맞겠다 싶으면 언두라 그랬습니다. U. 지워져 버리죠. 원래대로 되돌아갔죠. 또 U. 되돌아갔죠. 또 U. 또 U. 계속 앞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두. 근데 되돌아가는 걸 다시 하고 싶으면 컨트롤 R이라고 그랬습니다. 컨트롤 R. 지워졌더니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해서 제가 인서트를 간단히 봤는데 다시 그러면 자, 현재 커서가 여기 있는데 현재 줄의 제일 끝에 가고 싶다. 현재는 여기 줄이 뭐 글씨가 몇 자 안 되니까 관계없는데 줄이 뭐 50자, 60자 되면은 끝에 갖다 넣으려고 그러면은 방향키 가지고 주르륵 당겨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문자 A를 칩니다. 대문자 A. Shift 누르고 대문자 A. 그러면은 제일 뒤로 갑니다. 이게 인서트 끼워 넣기라고 나오죠. 그리고 치면은 제일 끝에 가서 넣습니다. 이게 대문자 A 기능. 자, 여기 치다가 다시 제일 앞에 또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I는 인서트, 그죠? 대문자 A가 제일 앞으로 간다고 그랬죠. 대문자 I. 그래서 여기 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까 소문자 I는 아까 이렇게 했고 중간중간에 대문자 I를 치니까 제일 앞에 왔고, 그죠? 그 다음에 어펜드를 하니까 제일 뒤에 갔죠, 그죠? 그러면 어펜드를 여기서 어펜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E에다가 E에 커서가 와 있는데 여기서 어펜드를 치고 누르면은 L 앞으로 들어갑니다. L 앞으로. 어펜드. 저기. 그죠? L 앞으로. 여기 바로 어펜드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A는 제일 뒤에, 소문자 A는 현재 커서의 다음 칸에. 이런 식으로. 자,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현재 커서가 여기 있는데, 현재 커서의 윗줄에 뭘 넣고 싶다. 대문자 O를 칩니다. 대문자 O. 보세요. 커서의 윗줄 올라가 버렸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머리를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쳤습니다. 그 다음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서 현재 커서의 밑에 줄에 넣고 싶다. 소문자 O. 밑에 내려왔죠. 둘이 치는 거죠. 계속 치고 싶으면 엔드 치고 계속 치면 됩니다. 계속. 자, 다 쳤다. 이스케이프. 항상 끝낼 때는 이스케이프입니다. 자, 이런 게 대문자 O, 소문자 O. 그 다음에 변경시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볼까요? 자, 뭐 커서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이 단어 끝까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다. 보통 change word라 그래서 CW 이렇게 합니다. CW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싹 지워져 버렸죠. 자,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칩니다. 이렇게. 다 쳤으면은 escape. 자, 그런데 요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요것도 똑같이 바꾸고 싶더라. 예를 들면 요 부분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change word를 해서 저걸 쳐야 되니까 점 찍으면 된다 그랬죠. 점. 이런 식으로. 여기 change word입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자, 이런 부분을 이 단어를 왕창 지우고 싶다. 자, 이 단어를 왕창 지우고 싶다. 그러면 delete word라고 합니다. delete, DW. 단어가 지워졌죠. 또 한 번 더 하고 싶으면은 연속해서 하는 게 점이라고 그랬죠. 점. 지워졌죠. 자, 이것도 지우고 싶다. 그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점. 지웠죠.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 undo, do. 이런 식으로. 그래서 delete word, change word 이런 걸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줄을 내리고 싶으면 이렇게 인서트 치고 엔터 치면 줄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런 거는 잘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 부분을 합치려고 그래요. 한 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합치려고 그러면은 여기 갖다 놓고 인서트 치고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VI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는데 자, 제가 그냥 엔터 쳐서 다시 내려갈게요. 뭐 그런 것보다는 원래 이제 이게 자기가 여기 갖다 놓고 아까 대문자 J를 치면은
밑에 줄이 위에 줄로 딸려 올라갑니다. 대문자 J. 이렇게. 대문자 J 밑에 게 위로 자꾸 딸려 올라가죠. 줄을 합쳐줍니다. 밑에 줄, 윗줄로.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딜리트 워드, 인서트, 딜리트 이 모든 거를 I라는 명령 한 개로 다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만 알더라도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찾는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헬로라는 글씨가 여기 많이 있죠. 그럼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쭉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찾는 게 아까 항상 중간중간에 이스케이프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슬래시 이렇게 누르고, 슬래시 누르면 얘가 여기 와 있죠. 자, 여기서 헬로라고 이렇게 한번 쳤어요.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헬로를 찾습니다. 첫 번째 게 여기 있네요.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부터 찾습니다. 여기 찾죠. 다음 거 찾고 싶으면 N 친다 그랬습니다. N. 찾았죠? 헬로라는 글씨가 보이죠? 헬로, 헬로, 헬로. 이렇게. 그런데 그냥 N을 치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찾습니다. 원래 요는 내려가면 찾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위쪽으로 다시 올라오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게 방향키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방향키보다는 대문자 N. 그러면 거꾸로 위로 올라갑니다. 맞죠? 저게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커서를 이어 갖다 놨어요. 커서를 이어 갖다 놓고 물음표 이렇게 하시고 물음표 여기다 지금 헬로 이렇게 해보세요. 물음표 헬로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은 자 그냥 N 쳐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찾아가기를 위쪽으로 찾아가죠. 그냥 N을 치니까 거꾸로 대문자 N을 치면은 밑으로 오면 찾습니다. 그죠? 이런 거. 자 그리고 그 VI를 쓸 때는 이 마우스 커서는 보통 별 의미를 안 가집니다. 이게 이 마우스 포인터. 물론 이런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끔 워드에서 작업을 하다가 VI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부분을 MS 워드나 아래 한글 열어서 이거를 복사해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마우스를 끌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복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워드 쪽에 갖다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끔 쓰기도 하는데 그런 거 외에는 이 마우스 포인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 VI 쓸 때는 대부분은 방향키 아니면은 다 그냥 그 키보드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한번 해보냐면은 헬로라는 글씨가 쭉 있는데 나는 이 글씨를 왕창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이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갖다 놓고 자, 이거는 이걸로 써야 되겠네요. 콜론. 아까 제가 물음표 한번 썼고 그죠? 슬래시도 써봤고 지금 이건 콜론인데 1부터 자, 이게 첫 번째 줄부터 끝 번째 줄이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여기 대신에 점을 찍으면 현재 줄을 의미합니다. 현재 줄. 그래서 아까 점에 대한 기능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점은 여기서는 현재 줄을 의미하는 그런 점도 되는 거죠. 점이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끝 번째 라인까지 substitute 다른 걸로 바꾼다는 의미죠. 그냥 substitute. 자, 뭘로 바꾸냐면은 hello라는 걸 찾아서 뭘로 바꿔볼까요? 월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줄부터 시작해서 끝 번째 줄까지 중에 이거는 자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10번에서 50번 이래 줄 수도 있고 범위를 주고 바꾸겠다. 헬로라는 글씨를 월드로 바꾸겠다. 엔터. 다 바뀌었죠. 헬로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월드로 다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줄을 바꾸는 이런 부분들. 그런 거 할 때 방금 제가 이제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 파일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까 현재 파일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콜론을 짓고 자, 느낌표 주고 ls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원래 ls는 쉘에서 주는 명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느낌표, 콜론 주고 느낌표라고 이렇게 주면은 우리 그냥 보통 쉘에서 줬던 그게 다 보이죠? 제가 아까 hello.c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vi hello.c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자, 여기서 다시 엔터 치면 원래대로 들어와요. 되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콜론 찍고 느낌표 주고 뭐를 치면은 여기서 pw 그러면은 현재 내가 어느 폴더에서 와 있는지 이렇게 작업하다가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걸 저장하든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서 쉘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현재 어디 와 있습니까? 현재 이 폴더에 와 있네요. 그죠? 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금 우리 슬래시 이렇게 해서 서치 아까 찾는 기능 이런 것도 해봤고, 그죠? 다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엔터 칩니다. 그죠? 다시 아까처럼 이거 물음표하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콜론 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1번 줄부터 10번 줄까지만 나는 다른 걸로 저장하고 싶다. 라이트. 아까 우리 뭐있죠? 헬로 했는데 헬로 10.c라고 이렇게 해보자. 그죠?
그러면 1번 줄부터 10번 줄까지 라이트 하기를 hello 10.c 엔터. 보세요. hello 10.c라는 이름으로 새로 10줄이 1에서 10까지니까 10줄이면서 몇 자 저장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정말 저장되는지 더 보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ls-l 이런 게 보면 알겠죠? 그래서 hello 10.c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엔터.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까지 있는 걸 저장하고 나오고 싶으면은 자, 역시 콜론 주고 라이트 하고 그냥 엔터만 치면은 저장만 하고 현재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라이트 하고 q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을 하고 큐트 하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빠져나와 버렸죠. 완전히 나왔습니다. 완전히 나왔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으면은 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명령어가 vi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명령어를 다시 반복하고 싶으면은 이게 방향키 이용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느낌표 v만 해도 최근에 했던 명령어가 그 v로 시작되는 게 vi hello.c니까 느낌표 v 하면은 얘가 열립니다. 열렸죠. 자, 그냥 한번 나와 볼게요. 그리고 아까 나올 때는 원래 콜론 찍고 뭐 지금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q 하고 이렇게 바로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이제 느낌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정을 했는데 저장을 안 하고 싶을 때 그때 q 하고 느낌표 주면 그냥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느낌표를 수정을 했는데 느낌표를 안 하고 그냥 q를 하면은 안 빠져나오고 저장하려는지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빠져나오고 싶으면 느낌표를 이렇게 줍니다. 이게 느낌표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명령어에서 카피나 이런 거 할 때 명령어에서 F 옵션이 보통 강제성을 줍니다. 여기서는 느낌표가 강제 옵션입니다. 강제적인 그런 강제성을 주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러면 방금 VR을 썼어요. 그죠? 방금 VR을 썼습니다. 그런데 방금 했는 VR을 또 한번 주고 싶으면은 느낌표 2개만 줘도 됩니다. 그럼 방금 했는 명령을 또 실행합니다. 이렇게.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어서 빠져나올 때, 자, 방금처럼 항상 콜론 주고, Q나 아니면은 뭐 라이트 Q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귀찮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빨리 현재 내용을 저장하고 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대문자로 Z를 2개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Shift 누르고 Z를 2개를 쳐요. Shift GG, Z 2개. 그러면 저장을 하고 바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제일 좀 빠른 방법입니다. 그걸 한번 알아두시고. 그러면 방금처럼 느낌표 V라든지 아니면 느낌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게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스토리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그래서 이 히스토리라고 치보면은 우리가 쳤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그래서 이 기록 중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 부분을 하고 싶다. 아까처럼 이 부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 그냥 느낌표 V를 하면은 가장 갖고 있는 게 얘입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어서 그냥 느낌표 가장 갖고 있는 게 얘죠. 그럼 얘를 실행해버리고. 그러면 느낌표 치고 이걸 하고 싶으면은 손을 일일이 칠 것 없이 느낌표 216이라 그러면은 얘를 실행을 합니다. 얘를. 자, 보세요. 이게 나왔죠. 자, Shift GG에서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히스토리를 잘 알고 보시면은 뭐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N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강사가 대충 말해도 명령어를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리눅스 명령어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계속 사용하면서 포팅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서버 관련된 그런 작업을 할 때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리눅스 포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부트로드를 컴파일해서 안드로 G3에 올려보고 그리고 리눅스 커널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본 후에 리눅스 커널에 대한 소스를 잠깐 보면서 드라이버도 수정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컴파일해서 보드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세미나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